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온 엄지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 기자, 영풍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미뤄진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내일 판결이 내려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석포제련소 건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죠. 대규모 화학공장의 모든 시설을 멈추느냐 마느냐가 바로 내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20일 조업정지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요. 준비기간을 포함해 적어도 6개월은 공장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풍은 3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업정지 20일 건 말고도요. 영풍은 올해 건으로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과 마찬가지로 영풍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막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풍 석포제련소 건립 이래 처음으로 조업정지 명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판결이 내려지는데 당장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경상북도는 이미 이 건으로 지난해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기업의 환경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선임해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요. 영풍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고 석포제련소 현장 검증을 요청했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네. 영풍의 시간 끌기용 변론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군요. 좀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영풍이 50년 전에 낙동강 최상류의 환경오염시설을 건립할 때 전범기업의 도움을 받았다. 그 기업이 도호아연이다라는 리포트의 내용이었는데 이 도호아연이 어떤 기업이고 왜 손을 잡은 건가요? 네, 정부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결과를 보면요. 도호아연이 운영하던 해외 사업장 중에 최소 3곳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풍이 재련기술을 이전받은 정범 기업인 이 도호아연은요. 1937년 일본 도쿄 북부 군마현에 아연 재련소를 건설해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지난 70년 당시 어떻게 해서 영풍과 도호아연이 손을 잡게 됐는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풍 측은 60년대 일본 기술을 안 받아들인 기업이 어디 있냐며 해명하는 한편 최근 한일 갈등 국면과 맞물리면서 곤욕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부분이 조금 더 조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풍에서는 그동안 화학물질이나 오폐수 유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또 주변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낙동강 최상류의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이거를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폐쇄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환경단체와 재련소 주민들이 2014년부터 공동 대책위를 구성했고요. 재련소 폐쇄를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민변 대구지구 변호사들이 대책위의 법률 자문을 맡았었는데요. 최근 석포제련소 건립 이래 처음으로 영풍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녹색당 하승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영풍그룹 핵심부, 그러니까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연말 공장 폐쇄나 이전 같은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고 그 뒤부터 영풍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영풍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이 가하는 모습이니까요. 영풍이 전향적인 개선이 없는 이상 폐쇄 요구는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먼저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엄지원 기자였습니다.